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4일 출발하기 3일 전입니다. 유라시아 횡단 출발하기 3일 전이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준비했던 사항들 좀 설명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유라시아 횡단하면 뭐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출발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 70인데 이 조그만 차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은 보시다시피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2019년식이고요. 지금 현재 92,000km 됐는데 제가 이 차를 이게 사륜이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중고차를 사가지고 천안에 소소한 캠핑카라고 있습니다. 소소한 캠핑카에서 저에 맞게 준비를 했는데 겉에 보면 여기 볼속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어닝을 달았던 장소예요. 유튜브 보니까 달리다가 어닝이 떨어져서 달달달해서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하셨던데 그거 영상을 보고 이거 뭐 띄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닝을 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여기 에어컨 DC 에어컨이죠. 에어컨 들어있고 여기 수납장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달려있고 여기 냉장고 100리터짜리 냉장고 들어있고 저는 출발하기 전에 제일 걱정됐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일시 반출입 허가서 일시 수출 신고서인가 그거 작성해서 영문 등록증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하도들 어렵다고 그래서 그걸 그 차량 등록 사무소나 구청에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안 해봐서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한국에서 출발할 때 비용을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될지, 통관비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들지, 200~300만원 들고 가서도 안 될 테고 그렇다고 몇천만원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인출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찰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주 쉬웠습니다. 먼저 일시 수출입 신고서 그 작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권이 있죠. 여권은 뭐 대부분 갖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 있으실 테고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 가면 바로 해주니까 사진 한 장 가지고 가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하러 왔습니다 해서 경찰서 민원실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하고 한국면허증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차량 등록소 사무소로 가면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 해주는데 그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안 해봤을 때 난감하다고 저도 방구석 TV님한테 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천안에 있는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갔더니 그거요? 이거 여권하고 주민등록증하고 그 운전면허증이죠. 자동차 등록증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쓰세요 하면서 일시 수출입 신고서라는 양식을 줍니다. 거기에 운전면허증, 차량 번호 뭐 이런 거 거기다 기입을 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주니까 공무원이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영문 등록증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차대 번호도 적혀 있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발급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그 여직원이었었는데 아니 이거 모르신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잘하십니까 했더니 천안에서 몇 번
대여섯 분 나가셔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이 더 좋았던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식별 코드 ROK라고 저 차량 뒤편에 붙여 있었던 거, 그 ROK 혹시 있나요? 그랬더니 마침 2장 남았는데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저는 그 일시 수출입 그 신고서 작성하고 자동차 영문 등록증 만드는데 아주 쉬웠습니다. 요즘에는 나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어떤 통계 보니까 2024년도에 차를 갖고 나가신 분들이 50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50팀 정도.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게 영문 등록증 받았습니다. 그럼 영문 등록증을 받고 그런 다음에 두원상선으로 전화를 겁니다. 거기에 담당 직원이 대단히 친절하게 잘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뭐뭐 보내세요, 그 스캔해서 보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 영문등록증, 한국의 영문등록증, 이런 것들을 이제 스캔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월 며칠 날 갈 거냐 뭐 물어본 다음에 양식을 보내줘요. 그러면 양식에 맞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차량물 부착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거기서 양식을 보내와요. 그러면 차에 붙어 있는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뭐 이런 에어컨, 그 다음에 이런 거 환풍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모조리 다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거기 두원상선에 보내준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보내면 거기서 일단 승객부터 티켓팅을 합니다. 그러면 승객,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가니까 2명에 대해서 요금을 먼저 지불을 합니다. 그 요금은 1등석, 2등석 이런 게 있는데 저는 1등석으로 했어요. 퍼스트 클래스. 둘이 106만 원이었습니다. 4인실인데 이번에는 승객이 그 퍼스트 클래스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만 쓰는데 106만 원. 그 차량을 가지고 가는 차주는 좀 DC가 된다고 해서 보니까 한 2, 3만 원 정도 DC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티켓팅을 하면 거기서 티켓이 와요. 항공편 끊듯이 똑같이. 그럼 그걸 가지고 결제해주면 바로 티켓 받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량 리스트, 부착물 리스트 같은 거 다 보내면 거기서 얼마 결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얼마 결제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퍼스트 클래스로, 근데 왜 제가 퍼스트 클래스 했냐면 퍼스트 클래스나 6인실이나 10인실이나 가격 차이가 2, 3만원 밖에 안 듭니다. 1인당. 그래서 그럼 퍼스트 클래스로 가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송비는 180만원 180 몇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저 같은 경우 106만원, 승객 106만원, 그 다음에 그 차량 운송비 180만원. 차량 운송비는 뭐 동해항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제만 금액까지 다 포함입니다. 한 180만원 정도. 그러면 200 합하면 290이면 거의 300만원 조금 안되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면 두원상선에서 GBM이라는 회사 연락처를 보내줍니다. 그거는 뭐냐면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통관을 대행해주는 한국 업체입니다. 그 권호성 대표라고, 그분한테서 이제 한 2, 3일 있으면 카톡이 와요. 그분이 아주 상세하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통관 수수료가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해서 통관 수수료, 그 다음에 그 한 달치 보험, 러시아 자동차 보험이죠. 보험 드는데 7만 루블을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현금으로. 그
현금으로 7만 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원 잡고 140만원, 지금 18원이니까 130만원 정도 자동차 보험하고 통관하는데 한 130만원 정도, 7만 루블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를 찾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스타렉스의 경우 430만원 정도 드는데, 따지고 이게 엄청 비싼 금액입니다. 그리스나 뭐 유럽에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한국은 이상하게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거기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면 거기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사무실로 오십시오, 사무실 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상세하게 카톡이 와요. 그래서 또 뭐뭐뭐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걱정을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두원성선에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거기 통관도 자세히 그 KBGM이라는 데에서 자세히 안내해 주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그 슈퍼스타 게스트하우스에 장사장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주의사항 3가지가 왔더라고요. 첫째, 25년 1월 1일부터 법이, 러시아 국내법이 변경이 돼서 외국인이 유심카드를 사면 받는데 3주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서 러시아용 데이터 심을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데이터 심이 또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쿠팡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30일짜리 매일 2기가씩 쓸 수 있는 거, 매일 2기가씩 쓰고 데이터만 하는 거죠. 통화는 안 되고 뭐 데이터만 쓸 수 있는 거, 그 유심을 사서 어제 받았습니다. 좀 집에 있는데 그게 10만원인가 얼마 줬어요. 좀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찰은 그 루블화로 바꾸지 말고 그냥 오면 게스트하우스에서 바꿔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금만 가는데 얼마를 가져갈까 생각했는데 게스트하우스 숙박료하고 그 통관비 내고 또 제가 한 달이면 한 달 러시아에서 쓸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로 500만원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US 달러로 좀 넉넉히 가져갔고, 물론 ATM을 쓰겠지만 국경 넘는 데 같은 데서 달러가 없으면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았고 달러도 좀 현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비상금으로 갖고 있을 생각이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여행하시는 분들이 어느 식당이 맛있더라, 뭐 여기는 별이 몇 개다, 이런 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저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챗 GPT라고 하죠. 챗 GPT 그 AI를 설치를 하면 그게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챗 GPT는 저는 솔직히 안 써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제미니라고 있습니다. 제미니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성으로 또는 텍스트를 쓰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킹크랩 먹을 수 있는 곳 알려줘 라고 하면 잘 나옵니다. AI가. 그리고 몽골 횡단하는데 도로 상태가 어떤가요? 하고 물으면 최근 정보로 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그 AI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미니 어플을 설치를 했고, 챗GPT를 쓰실 분은 챗GPT 쓰시면 되고, 저는 챗GPT는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 안 하고 제미니를 쓰는데, 제미니가 한국에서는 제미니라고 하고 외국 사람들은 제미나이라고 발음한다더라고요. 제미나이. 그것도 제미니가 알려준 겁니다. 요걸로써 오늘 D-3일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